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부대왕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책 상부고왈 456의 8에서 623쪽까지, 두 번째 사론왈 463쪽에서 465쪽까지 두 문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경순왕이라고 안 쓰고 김부대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강의 준비하기 전에 한번 이런저런 상념을 한번 해봤어요. 상념을 한번 해보고 시호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순, 존경 경자와 공경할 경자와 순할 순자인데, 순자를 귀순이라고 풀을 해봤습니다. 책 상부고왈, 상부로 책봉함에 이르는 글이 있습니다. 상부란 말은 아부로도 표현되는데, 아부는 아버지와 버금 가는 사람, 버금 맞다. 칙, 희주 개성지초, 칙명을 내려놓으니, 희주란 말은 주나라 왕실의 성이 희씨입니다. 주왕실, 희씨의 주왕실이 개성지초, 초는 시초, 처음 성스럽게 열어갈 점에 선봉여망, 먼저 여망을 보겠다. 여망은 여상이라고 하고 강상이라고 하고 또 태공망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여망을 먼저 봉했고, 유완, 흥, 왕지씨, 유씨가 한나라를 왕업을 일으킬 처음에 시초에 유씨는 바로 한보도 유방이죠. 한나라를 한나라 왕업을 일으킨 시초에 수책소화, 제일 먼저 숫자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소화를 책봉했다. 소화는 한나라 왕실 한나라 도저에 여러 부하들 중에 오직 토사구평을 당하지 않는 재상입니다. 뒤에서 크게 이름은 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어려운 일을 뒤에서 숨어서 모든 걸 국정을 다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토사구평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정 황구 1호부터 자차 1호부터 대정 크게 안정되었다. 천하가 안정되었다. 황구란 것은 천자 직할 명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천하가 돼요.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고, 관계 기업 왕업의 기반이 넓게 열어갈 때 용도 30대, 용도라는 말은 따로 써놨는 겁니다. 복희시 때인데 황하에서 용이 등에 치고 나왔다는 8개의 근원이 되는 그림입니다. 요는 제왕을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 30대란 말은 주나라 왕실의 37대 왕으로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제왕이 37대로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섭린지 400년, 섭은 발바보다 밝다는 뜻이고, 린지는 기린의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기린은 걸어갈 때 작은 풀벌레의 목숨도 소중히 여겨서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간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린은 왕을 상징하고 제왕을 상징합니다. 기린이 걸어온 길이 400년이 된다. 즉 주나라 왕실이 400년 동안 이어왔다. 그리고 기린이 나타날 때는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태평성대가 400년이 이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런 걸 교수님도 잘 풀어놨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런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1월 중명, 즉 해와 달이 거듭거듭 밝고 이 뜻입니다. 이중으로 밝고 이 말입니다. 해도 밝고 달도 밝고 이 말입니다. 건건교태, 건고는 하늘과 땅인데 음양을 말하고 교태는 서로 교합, 아주 조화로움을 줍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롭고 수, 자, 무이지주. 비록 군주가 스스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말입니다. 무의는 군주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개 칠이지신이다. 또 칠이란 말은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그런 시초가 되었다. 군주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신하들이 여망이나 소와 같은 신하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순왕도 상부로 책봉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방강수나 위국공신 상주국 낭랑왕 정성 시급 8,005 김부 여기까지는 전부 경순왕 김부의 관직명입니다. 관직명인데 그래서 뭐 특별히 이 관직명을 제가 안만 찾아봐도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시급 8,005 김부 어디에 시급은 여기 시급이 8,005가 된다. 4,005에서 8,005 시급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처 계림 대대로 계림에 거처를 했다 그렇습니다. 관분 왕작 관작은 왕의 직분이고 영렬진 파운직이 영렬은 영특하고 또 맹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걸스러운 그 기풍은 기상은 시는 떨친다는 뜻입니다. 떨친다. 그 다음 파는 능가한다. 파가 아니고 좀 능문입니다.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능은. 그래서 푸름을 능가하여 떨치고 뜻입니다. 굉장히 기상이 연결스럽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장 등첩지제 이 말은 문장은 등자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리저리 생각해보니까 기세 등등 할 때 뭐 말에 오를 때 등자인데 말 위에 오르는 건 등자인데 기세 등등하다 아주 뛰어나다 이 뜻입니다. 척은 투척 던진다 이 뜻입니다. 땅을 내던질 정도로 아주 그 기재가 대단하고 이 말입니다. 문장은 부유 춘추 부유하기는 1년 내내 부유하고 귀그 모상 모토 귀는 종기하면 모토라는 것은 봉토를 가리키는데 경주 봉토 경주를 시급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봉토에 근거하고 이 뜻입니다. 육도삼락은 온갖 전략 지략 이런 뜻인데 육도는 강태공이 지은 정서고 삼락은 황석공이 지은 정서라는데 나중에 아니다 윗서다 뒤에 다른 사람이 지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육도삼락 온갖 생략을 수립흉검 가슴 속에 품었고 칠종 오시는 칠종은 제갈량이 남만의 맹익을 사로잡을 때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줍니다. 그걸 종은 놓아주다는 뜻입니다. 칠종 칠검은 뛰어난 전략, 탁월한 전략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오신은 삼령 오신의 준말인데 제갈량이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그 군의 명령을 똑같은 명령을 3번 내린답니다. 아주 그 다음에 행동할 그 요령을 5번 거듭해서 일러준답니다. 이 말은 훈련이 아주 준엄하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7.5신의 그 탁월한 전략, 그 다음에 명확한 군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김구 경순왕이 아주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찰비지당, 찰은 또 모의를 차리고 비도 모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당은 손가락을 가리킨다, 손바닥을 가리킨다는데 손바닥 안에 다 모여 있다. 육도 삼약이라든지 7.5신 같은 탁월한 전략, 온갖 생략들이 모두 김구 대왕의 손바닥에 다 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태조 시수 목닌지호. 자, 우리 태조께서는 처음으로 목리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지호, 즉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수는 닦다는 뜻인데, 그런 태조께서 처음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조인여풍, 일찍이 인식을 했다. 무엇을 알았다. 여풍은 남아있는 풍속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남아있다는 것은 신라의 풍속을 말합니다. 신라의 풍속을 알아가지고 심반 구마지인, 본인 할인지 알죠? 심반은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반포를 했다, 알렸다는 뜻인데, 경순왕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드립니다. 부마로 반포를 해서 맞아들여서 인척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수대절의 뜻은, 대절은 충렬을 뜻합니다. 큰 충절, 큰 충절에, 나라를 바친 큰 충절에, 수는 보답하다, 보수란 뜻입니다. 보답을 안 하면 보답을 했다. 즉 사위를 맞아들여서 나라를 바친 그 공로에 보답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국기 기어 일통. 가정과 국가, 어떤 국가가 아니고 가국이니까 가정과 국가가 이미 하나로 통일되었다, 귀결되었다, 통일에 귀결되었다,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되었고, 군신 완합 사만, 인간과 신하가 모두 사만에 완전히 통합되었고, 그래서 현파 영명, 현파는 현저하게 널리 전파되었다, 아주 널리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영명은 아름다운 명성, 즉 김구대왕의 그 아름다운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광숭의범, 의는 훌륭한 아름다운 뜻입니다. 아름다운 모범이 빛나고 숭배되었다. 가가호 상구도성령, 그래서 상구도성령의 칭호를 더해주고, ing사 충신이 수중신이 숭덕 수절 공신호, 즉 추중신이 숭덕 수절 공신의 칭호도 내렸다. 내린다. 지금 자 김부대왕에게 추중신이 수절 공신의 칭호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칭령으로 내린다 이 말입니다. 운봉 여고, 공운을 공하는 것은 전과 앞과 각본, 고는 지난 것과 각본이 뜻입니다. 시급 통전위 1만호, 전에 앞에는 8천호로 했는데 더해가지고 전과 더해가지고 합해서 1만호로 공하고, 유사 택일 비례 생명, 유사는 담당관원은 좋은 날을 받아서 택일을 해서 예를 갖추어서 책봉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자 시행, 주관자는 시행하라. 계보 8년 10월 1일이요. 계보는 송태조
넘습니다. 975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왕 내일령 겸 총한림신 택선동행. 대왕 내일령은 조선조에 치면 명인과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겸 총한림신, 총한림신은 총자가 붙으니까 한림원의 최고 책임자 올리기라는 얘기입니다. 택선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는데 동칙여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우란 말은 요즘은 위에서도 내려오지 글 쓸 때. 그래서 오늘 위와 같이 여상이 되는데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오른쪽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 같이 칙령을 받들어 첩도 봉행, 직첩이 도착하자 봉행을 했다. 뜻입니다. 그렇게 행했다. 개보 8년 10월 1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그 공문을 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 괴람이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명을 본 사람들이 서명 지어놓은 거예요. 시중서, 시중은 문화시중은 시중서명했다니 시중서, 내봉령서, 군부령무서 서명 안 한 사람도 있네요. 병부령무서, 병부령서, 광평시량서, 시량은 차광서입니다. 광평시량무서, 내봉시량무서, 내봉시량서, 군부경무서, 군부경서, 병부경무서, 병부경서. 쭉 회람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쭉 공문을 돌려가지고 서명을 하겠는데 그 중에 서명 빠진 사람도 있고 했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 추중시인이 숭극 수절공신 상구 도성령 상주국 낭량군왕 시급 1만 5 김부까지가 전부 다 김부대왕의 관작을 총칭해서 부릅니다. 이게 고하여 저 앞에 곧다 있습니다. 고하여 봉칙여우 오른쪽과 같이 칙령을 받들어 부도행 봉행 부는 문서 공문이 뜻입니다. 문서가 도착하면 하여 봉행을 했다 이 뜻입니다. 받들어 행했다 이 뜻입니다. 주사 무명 이것도 무명도 서명 무서명과 같은 뜻입니다. 고려 때에 약 5푼 사무관직인데 주사도 서명을 하지 않았고 낭중무서 서명을 했고 서령사 무서 문서책 장관도 서명을 했고 공모 회계 장관이 있었습니다. 무서 서명을 했다. 개보 8월 10월 1하 이것도 아까와 같은 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론이라는 것은 사는 삼국사기를 말하고 이 사론은 누가 했는 말이냐면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의 평론을 적어낸 겁니다. 김부식이 이런 글을 선언합니다. 신라 박씨 석씨 개자란생이라 신라의 박씨나 석씨는 모두 자란생 난해로부터 즉 알로부터 태어났다 난생이다. 김씨 종천 입금계이 강이라 김씨는 종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새로 정답입니다. 입금계이 강 즉 금계에 들어서 하늘로 내려왔다. 강자 내려옵니다. 강자도 오는 내려올 강자도 있고 그리고 항복을 한 자도 있습니다. 혹은 성 금차, 금검 같이 읽으시는데 혹은 금마차를 타고 왔다는 설도 있다. 황금마차 차, 꼭 베개 불가시니라. 이것은 더욱 베개는 배변스럽다. 말 같지 않다 이 것이죠. 그리고 배는 괴상하다.
배변스럽고 말 같지 않아서 불가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세속 상견이 실사 세속에서 서로 지나면서 실제 있은 일로 되어버렸다. 사실적으로 요즘 우리는 사실적으로 썼는데 실사라고 썼습니다. 금단 원걸초 지금 단지 원걸초란 말은 원래 그 시초에 즉 박씨나 석씨나 김씨가 처음 왔을 때 그 시초에 이 말입니다. 그 시초에 제상자 윗사람들은 제상자 윗사람이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즉 남보다 윗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위 기타 금 야금 타가 야금 그것은 위는 뭘 위하여 뜻이고 기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이 금소했다는 것입니다. 기위 금 자기 자신이 금소했고 기위 인야 간 요 인은 타인을 말합니다. 타인에게는 아주 관대했다. 기설관야 약 관은 관직을 말하고 설은 설치하다. 관직의 설치는 아주 간략했고 기행사야 간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아주 간소했다. 이 지성사 중국 지성은 직업정성의 준말입니다. 사는 섬기다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고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제항 조빙기사 제항은 제산항해의 준말입니다. 제산항해 제산은 산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기어 올라간다 뜻이 말하면 산을 넘고 이 뜻입니다. 항해 바다를 건너서 조빙기사 조빙사라는 말은 중국의 주로 새해라든지 중국 황제의 생이라든지 이럴 때 축하의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조빙기사라고 합니다. 그런 사신들이 상속부절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속해서 쭉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 이 말은 부절이라는 연속되어서 끊어지지 않았다. 상견자재 항상 그 자재들을 중국이 파견해서 조조 이 수기 이 조조라는 뜻은 신하로서 조정이 나아가는 것을 조조라고 합니다. 그 자재들이 중국에 가서 신하로서 조정이 나아가서 황제를 수비했다. 그래서 경호 황제를 보호하고 경호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 수비에 많이 수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조정에 많이 나아가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학이 송습이라 학교에 입학해서 송은 외울 송, 습은 연습할 습자입니다. 외우고 연습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 습, 성현지 풍화라 습은 인습은 어떠한 좋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현지 풍화 성현들의 풍도와 교화 풍도를 더 간단하게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풍채와 도리 성현들이 그 행동의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홍황지속 협은 계획이 없는 것을 바꾼다는 뜻이고 홍황이라는 것은 홍은 혼돈, 목매 이런 뜻인데 아주 거친 풍속을 예의지방 예의가 있는 나라로 바꿨다. 중국의 많은 자제들을 유학을 시켜서 그 중국의 성현들의 그 풍화를 배우고 이렇게 와가서 우리의 거친 풍속을
많이 바꾸어 예의가 있는 나라로 바꿨다니. 우, 빙, 왕사지, 위령이라. 또, 이 빙은 빙자하다 뜻인데, 이걸 요즘 우리가 빙자는 조금 뜻이 왜곡 좀 바뀌어졌어요. 그때는 요 빙자는 의지한다, 의거한다 이 뜻입니다. 왕사는 당나라 군사를 말합니다. 당나라 군사의 위력과 영험함을 빙자에서 의지에서 평백제, 백제를 평정하고 고구려도 평정했습니다. 취기지, 군현지. 그래서 그 땅의 군과 현들을 취해서 가위성이라. 가위 성세 또는 번성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이 봉부도지법, 부도는 전무시한 얘기죠. 부도는 선님들의 그 무덤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성녀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성녀의 법이라는 것은 불법을 말합니다. 불법을 받들어서 부지입해 그 폐단을 알지 못하고 지사 열이 비기 탐묘라. 치는 이 뒤쪽에 제민도어 치갈에 연결됩니다. 산은 앞에 연결되고, 열이는 민가, 백성이 사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민가로 하여금 비요는 절비하다가 줄임말입니다. 절비는 절은 빛을 말합니다. 머리 빗는 빛, 머리 빗는 빗살처럼 이 말입니다. 그 탑과 불탑과 요는 사찰이 마을에 빗살처럼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그만큼 많다 이 말입니다. 많아서 제민도 치갈, 제민은 양민이라는 뜻이 됩니다. 양민, 일반 백성들이 도망을 가서 치갈, 치는 검은 물을 들이라는 뜻이고, 갈은 가로 배옷이라는 뜻입니다. 배옷에 검은 물을 들였다는 것은 성녀라는 뜻입니다. 성녀가 되었다. 도망나서 도피해서 성녀가 되니까 병농침소, 병사들과 농사짓는 농부들이 침소, 물에 잠기어 점점 물에 잠기면서 조금만 남는다는 뜻이니까 점점 줄어들었다 이 뜻입니다. 이 국가 일쇄, 그래서 국가는 날로 쇠퇴하고 하여 기하는 어찌 뜻입니다. 불안 차망야제라. 요 불자가 요 망자 앞에도 붙는데 공통 접두사입니다. 접두입니다. 어찌 그것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또 망하지 않겠는가 이 뜻입니다. 어지럽지 아니하고 또 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불법을 들어와서 받들었더만은 그 폐단이 마을에 불탑과 사찰이 빗살처럼 늘어서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 다 선님이 되어가지고 병사와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줄어들어서 국가는 나도 쇠퇴하고 했으니까 어찌 나라가 어찌지 않고 또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시시 이때 경혜왕 가지이 황나, 경혜왕은 황음 탐나는 뜻인데 황음하고 탐락을 더하여 궁인 좌우, 궁인들과 좌우 신하들과 함께 출류 토석정, 토석정에 놀러 나갔다. 시주연 간, 저 간자는 강간대소의 준말인데
주연을 베풀어서 강간에서는 즐거워서 큰 소리를 웃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주연을 베풀고 놀다가 이 말입니다. 후지 견인지지, 견인이 온지도 모르고 온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요즘 학자들이 이 앞에 어떤 얘기 나오면 이상훈 이사에 경혜왕이 태조에게 구원병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병을 요청을 했는데 구원병이 방도하기 전에 벌써 경린이 쳐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문구로 봐서는 이 내용은 신라가 망하는데 경혜왕의 왕족들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금 사실과 다르게 적지 않았느냐. 사실 경혜왕은 포석경에 놀러간 게 아니고 곧 경린이 쳐들어오는데 놀러갈 경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구원병 불러놓고 그래서 아마 포석종 쪽에는 아마 왕실의 뭐 사원이라든지 이런데 또는 사당이 있어서 국가의 안위를 비일비해서 제사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사를 지고 난 뒤에 음복하는 도중에 경린이 들어왔지 않은 이런 주장을 하는 학교들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넘어가고, 자, 여문의 한거모 유두장려와 무의이이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거모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수문제 때 장수인데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진해도 금능에 선봉대로 들어갔어요. 금능을 함락시키고 진후주를 포획합니다. 진후주가 전에 왜 의자왕 중국 가서 죽었을 때 그 의자왕 무덤 옆에 진숙보란 무덤이 있었다 했죠. 그 진숙보가 진후주입니다. 그래서 진후주, 진나라 마지막 멸망한 후주의 이름이 진숙보인데 그 후주를 말합니다. 포획이 되었는데 장려하는 바로 진후주의 예첩이고 한거모가 그래서 금능에 들어가서 후주를 사로잡고 후주의 예첩 장려와도 죽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어 있었나 둘이가 우물 속에 숨어 있었어요. 쳐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급히 숨는 게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 하고 무의이라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의 즉 문밖에 한거모요 누가 위에 장려화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즉 한거모가 쳐들어와서 후주와 장려화를 잡아서 죽임을 당한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약 경순지 귀명태조 경순왕이 태조에게 기술했는 것이 저 약은 저 뒤에 수비 회기에까지 다 같이 관련됩니다. 수비회기 저 뜻을 어쩔 수 없이라고 우리 교재에 풀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뜻을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글자는 다르지만 부득이하고 글자가 같은 것 같아요. 부득이는 얻는 것 없이 비회기도 얻는 것 없이 뜻인데 요즘은 뜻이 약간 변형되고 요즘은 어쩔 수 없이로 쓰입니다. 그런데 부득이는 어쩔 수 없이로 우리 요즘 쓰고 있는데 비회기란 말은 좀 안 쓰고 있죠. 아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태조에게 기순해 왔지만은 왔더라도 이 말입니다. 약은 뭐이라도 역가 가이라 역시 아름답다 가는 가이라 해가지고 아름답다 뭐 가능할 수 있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향약 여기도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것도 향은 뒤에 있는 이항왕사에 연결되고 약은 앞에
역전수사에 연결된다. 만약 이향 왕사는 어때? 왕사는 고려 태조의 군사입니다. 고려 태조의 군사를 향해서 대항해서 역전수사,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겠다고 힘을 다해 싸웠다면 됩니다. 역전은 힘을 다해 싸웠다면 역굴세궁이랑, 자, 형세는 궁해지고 힘은 다해서 굴복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적필, 그렇다면 반드시 복귀 종족, 그 종족은 복이면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러는데 전복된다. 다시 다 죽었다, 다 죽게 될 거예요. 그 종족은 주로 신라 왕족이 되겠죠. 해급 무고지미. 무고지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백성에게까지 그 해가 계급 미치게 될 것이다. 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의심난 데 있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내 fu지고명. 자, 요게 치는 계기라 기다린다 이 뜻이고, 고명은 고하는 명, 다시 말하면 노조명은 그 전에 앞에 김부대왕 이래 김봉유를 시켜서 항복문서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청했다 했죠. 항복을 청하면 그 항복을 받아준다는 그 명령이 떨어져야 항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런데 fu지고명, 그 항복 수용 태조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안 기다리고 대기하지 않고 봉구고, 부자를 빼면 봉고파직, 옛날에 그 남해거사 출동하면 봉고파직을만 나오고, 봉고는 창고를 봉한다. 누가 마음대로 창고에 물건을 가져가는 노하를 봉한다 는 뜻이고, 부는 이때는 경주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신라의 국가 창고입니다. 봉두고 신라 국가의 창고를 봉하고, 즉 분현의 적은 호적이라는 뜻도 있고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 문서, 호적 등을 들고 이 기술을 했다. 조정에는 봉이 있고 유덕 생민 백성에는 덕이 있다. 즉 조정에 있는 공과 백성에 있는 공덕이 심대했다. 아주 크다 이 뜻입니다. 심대는 전시 5월 입송이다. 전시는 5대 5월 왕 전숙을 가리키는데, 이 전숙이 송나라가 일어나자 자기가 다스리던 5와 월 지역의 그 땅을 들고 송태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두고 소자첨은 북송문인인데, 소식, 이름은 자첨은 자고, 호는 동파입니다. 동파는 이러기를 충신을 했다. 즉 전선숙이 자기 땅을 들고 송태조에게 항복한 것은 바로 충신이다. 그럼 신라공덕, 지금 이르러서 신라의 공덕은 과업피원이라. 옛날에 저들, 즉 전시의 그 공덕은 저들보다 원대하고 크다, 아주 크다, 더 크다 이 뜻입니다. 신라의 지금 공덕은 옛날 전시가 오를 들고 송태조에게 항복한 것보다, 기순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태조 비빈 중다, 오늘은 다중이라고 하는데 요즘 중다를 씁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비와 빈들이 아주 많았어 이 말입니다. 빈들이 많아서 기자손역 번년, 번은 번성하다, 번창한 뜻이고, 연은 만연하다의 중말입니다. 아주 차서 넘치다 이 말입니다. 그 자손도 아주 번창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차선 넘친다. 현종자 신라외손. 지난 시간에 그 신승왕후가 그 아들이 안종이고 안종의 아들이 나중에 8대 현종으로 등위한다는 걸 봤죠. 그 현종이 신라 외손으로서 보위에 즉위했습니다. 차후 계통자, 차후 이후에 통은 왕통을 계승한다는 기자손이라 모두 그 자손이다. 귀염득 야여, 여는 그냥 여조사입니다. 정말 중성도 말로 그래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찌 아니겠는가 음덕, 어찌 그 음덕이 아니겠는가. 즉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고려에 항복한 그 음덕을 해서 그 외손들이 모두 왕으로 왕통을 계승해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신라 기납토 국제라. 신라는 이미 땅을 고려에 드리고 국제 나라는 없어졌는데 아간신의 외서환은 외직의 부서입니다. 지방 부서에서 파직을 하고 즉 관직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파직하고 돌아왔다. 아간신해가 지방 부서에서 신라에서 외부 지방 부서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해지니까 그만두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변도성 이괴, 요 괴는 괴멸,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도성을 보니까 이 떠나고 왕성은 괴멸되고 무너지더라. 서리리한 내 작가 가망미상 즉 서리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경의 왕풍편에 나오는데 피서리리 피직지묘 이런 시경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저 종묘태에는 기장의 모습이 자라서 뚜렷이 기장의 모습이 보이고 자랐고 저 궁궐태에는 피의 삭이 돋았구나. 즉 서주가 망하고 낙양으로 도굴 하면서 동주가 됩니다. 그래서 서주 때에 한 대구가 우도읍을 둘러보고 난 뒤에 그 종묘와 궁경이 모두 폐허되고 기장과 피가 자란 것을 보고 탄식하여 지어 부른 가사를 비유한 말입니다. 서리탄이 그렇게 그와 비슷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자세히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